본 영상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용이며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특정 종목의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자,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시장을 보면 가끔 펀더멘털이나는 전혀 상관없이 막 미친 듯이 오르거나 반대로 폭락하는 걸 보면서 도대체 왜 저러는 걸까 하고 고개를 갸웃하신 적 없으신가요? 오늘 바로 그 알 수 없는 시장의 움직임, 그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렌즈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왜 시장은 오를 때도 과하다 싶을 정도로 오르고 내릴 땐 또 바닥이 어딘지 모르게 추락하는 걸까요? 분명 경제 지표는 괜찮다고 하는데 주가는 폭락하고 또 반대의 경우도 허다하죠.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펀더멘털과 가격 사이의 이 엄청난 괴리,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지금 시장을 뒤덮고 있는 이 불안감의 실체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화면에 딱 정리되어 있죠? 지금 시장 분위기가 왜 이렇게 살얼음판 같냐면요. 바로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금리는 내려올 생각을 안 하죠. 인플레이션은 또 얼마나 끈질긴지. 여기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심지어 셀 아메리카, 그러니까 미국 자산을 다 팔아치워야 하는 거 아니냐는 흉흉한 소리까지 나오고 있으니 투자자들 마음이 편할 리가 없죠. 특히 인플레이션, 이게 문제입니다. 이 그래프 좀 보세요. 거의 9%까지 치솟았던 게 3% 근처까지는 꽤 순조롭게 내려왔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마지막 1%를 내리는 게 정말 힘듭니다. 마치 마라톤 마지막 1km가 제일 힘든 것처럼요. 중앙은행이 지금 딱 그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라스트 마일 문제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셀 아메리카 2.0 시나리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어떤 예상치 못한 충격이 딱 왔을 때 투자자들이 미국도 더는 안전하지 않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주식, 채권, 심지어 달러까지 한꺼번에 내던지는 최악의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바로 이런 공포감이 시장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이런 복잡하고 불안한 시장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여기서 바로 전설적인 투자자 조지 소로스가 등장합니다. 그의 아주 강력한 무기, 재귀성 이론으로 이 혼돈을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재귀성 이론, 말이 좀 어렵죠? 제가 쉽게 풀어드릴게요. 보통 우리는 주가란 기업의 현실적인 가치를 반영한다고 배우잖아요. 그런데 소로스는 천만에라고 말하는 겁니다. 투자자들은 객관적인 현실을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현실에 대한 자기만의 생각이나 믿음, 즉 편견을 가지고 투자한다는 거죠.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 편견에 따른 행동들이 모여서 거꾸로 현실 자체를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확 들어옵니다. 기존의 경제학에서는 시장을 거울에 비유했어요. 그냥 현실을 수동적으로 비춰줄 뿐이라는 거죠. 하지만 소로스의 생각은 다릅니다. 시장은 거울이 아니라 경기에 직접 뛰어드는 참여자라는 거예요. 가격이 현실에 영향을 주고 또 그 바뀐 현실이 다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핑퐁 게임 같은 양방향 소통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 무서운 재귀적 피드백 루프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 어떤 신기술이 등장해요. 그럼 사람들이 와, 이거 대박이겠다 하는 지배적인 편견이 생기죠. 그럼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고 오른 주가를 보고 더 많은 돈이 몰려들어요. 기업은 그 돈으로 더 많이 투자하고 실제로 실적이 좋아지죠. 그럼 그게 또 주가를 끌어올리고 이런 식으로 긍정의 고리가 계속 맞물려 돌아가면서 엄청난 거품, 즉 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소로스가 이런 말을 한 겁니다. 펀더멘털의 흐름과 주가의 흐름은 함께 가지 않는다. 딱 맞아떨어지는 말이죠. 주가라는 놈은 펀더멘털이라는 현실을 저만치 앞서 달려가거나 아니면 한참 뒤에서 군뱅이처럼 따라온다는 겁니다. 둘이 사이좋게 손잡고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 재귀성이라는 렌즈를 끼고 지금 우리가 마주한 시장을 한번 분석해 볼까요? 이게 바로 전형적인 호황-불황 모델입니다. 여기 직선으로 쭉 가는 게 펀더멘탈, 즉 기업의 실제 가치고요. 이 롤러코스터 같은 곡선이 바로 주가입니다. 처음에는 펀더멘털이 좋아져도 주가가 못 따라가요. 그러다 어느 순간 입소문이 나면서 미친 듯이 오르기 시작하죠. 이때부터는 주가가 펀더멘털을 끌어올리는 단계에 진입합니다. 정점에 이르면 현실은 더 이상 따라올 수 없는데도 사람들의 광기, 즉 편향만 남게 되죠. 그러다 결국 이건 좀 아닌데? 하는 순간이 오면 편향이 반대로 뒤집히면서 폭락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재기성 이론은 주가가 얼마까지 갈 거다 하고 예측하는 점쟁이 도구가 절대 아닙니다.
핵심은요, 가격을 맞추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장 참여자들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믿음, 즉 지배적 편향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의 지배적 편향은 뭘까요? 재밌게도 지금은 딱 하나가 아니라 거대한 두 힘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고금리랑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큰일 났다는 두려움이 짓누르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다, AI 혁명이 모든 걸 바꿀 거다라는 거대한 희망이 떠받치고 있는 거죠. 지금 시장은 말 그대로 이 두 편향이 벌이는 팽팽한 줄다리기 싸움터인 셈입니다. 자, 이론은 이제 충분히 알아본 것 같고요. 그럼 이걸 우리 실전 투자에 어떻게 써먹어야 할까요? 이 재귀성 이론이 우리 투자자들의 생각 자체를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관점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이제 이 주식 싸? 비싸? 이런 질문은 잠시 접어두세요. 대신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지금 이 주식을 움직이는 지배적인 편향은 뭐지? 시장이 언제쯤 반등할까를 고민하는 대신 사람들의 믿음이 이 추세를 더 강하게 만들고 있나? 아니면 균열이 생기고 있나?를 보는 거죠. 시장이 맞았냐 틀렸냐를 따지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보다 사람들의 인식과 실제 현실의 간격이 점점 더 벌어지고 있나? 좁혀지고 있나?를 파악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간주하지만 재귀성 이론은 미래를 보여주는 수정 구술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장이라는 바다를 항해할 때 쓰는 나침반이나 해류도에 가깝죠. 위험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시장의 역학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하게 해주는 아주 유용한 사고의 틀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 질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시장의 편향이 존재한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 시장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편향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들이 시장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을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이상 주식으로 세상 이야기였습니다.